고급 어휘 7번째 시간이고요. 겨울철 일기예보와 관련된 그런 어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다 매서운 한파, 한파특보, 영상권, 영하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다, 체감온도, 기상특보, 한파주의보, 건조주의보, 적설량,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다는요. 동장군, 맹위 떨치다. 이 단어들이 결합한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 하지만 의미는 아주 춥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장군이라는 건 뭐 겨울의 장군이라고 해서 아주 추운 날씨를 뜻하는 건데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 동장군의 기세가 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장군이 없어지지 않는다. 동장군의 힘이 세다. 이런 식으로 기세가 강하다. 기승을 부린다처럼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냥 매우 춥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매서운 한파인데요. 매섭다 그리고 한파가 결합한 거예요. 매섭다라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심하다라고 기억합시다. 심한 한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파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매우 추운 상황, 매우 추워요 라는 표현이 매서운 한파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한파가 강타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때리다. 강타하다는요. 아주 강하게 때리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도 그냥 한파가 강타하다. 아주 춥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다음입니다. 한파특보예요. 한파와 관련된 특별한 보도라는 겁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뉴스로 알려요. 특별히 알리는 것을 한파특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파특보를 발효하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날씨가 갑자기 아주 추워졌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로 한파특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단어로 특보가 사용된 건조특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건조특보는 건조하다라는 단어와 특보가 결합한 단어인데요. 건조라는 건 공기 중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회사에 가면 또 실내에 가면 공기가 말라서 습기가 없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조하면 가습기가 필요해요. 건조해서 목감기에 걸렸어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건조하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건조하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건조하면 큰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을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건조특보라는 건 그냥 건조특보가 발효되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불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기상특보라는 게 바로 한파특보, 건조특보처럼 특별한 날씨의 변화를 뉴스나 신문으로 보도하는 모든 것들을 기상특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날씨, 추운 날씨, 더운 날씨, 건조한 날씨 이런 다양한 상황을 보도하는 걸 기상특보다. 그래서 홍수, 지진특보, 뭐 홍수특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까지 모두 뉴스로 정리해서 보도하는 게 기상특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보는요. 특보라고 비슷해요. 하지만 주의보는 좀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가 강해요. 특보는 뉴스, 보도하다, 알리다 라는 의미가 강하면 주의보는 조심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파주의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조심하라는 주의보. 건조주의보, 건조하니까 불을 조심하라는 주의보. 대설주의보, 눈이 아주 많이 오니까 조심하라는 주의보. 풍랑주의보, 풍랑은 바람 그리고 파도입니다.
바람이 강해요. 파도가 강하니까 배를 타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라는 주의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적설량인데요. 적설량은 눈이 쌓인 정도를 말해요. 또 강우량은 비가 내린 정도이고요. 강수량은 눈, 비, 우박, 안개 같은 이런 물로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한 물의 양을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강우량은 비, 강수량은 눈, 비, 우박, 안개 등 모든 것을 합한 물의 양인데 이걸 비슷하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다라는 건 눈이 내리다의 의미와 비슷해요. 하지만 산발적으로라는 건 일단 눈이 예쁘지 않게 막 내려요. 그리고 내렸다가 내리지 않았다가 규칙 없이 내려요. 서울에서는 내리고 서울 근처에서 내리지 않고 갑자기 내렸다가 갑자기 내리지 않고 이런 느낌이 바로 산발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다는 이런 모양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다입니다. 자, 떨어지다는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다 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떨어지다가 내려가다보다 조금 더 많이 갑자기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영하는 0도씨, 0도 이하의 온도. 이걸 C 이렇게 읽지만 우리는 C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0도씨 이하의 온도. C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영하 1도, 영하 12도.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2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체감 온도고요. 체감 온도는 몸으로 직접 느끼는 온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감하다라는 몸으로 직접 느끼다. 이 단어에 온도가 결합한 거고요.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영하 13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뉴스에서 체감 온도는 몇 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직접 느끼는 온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체감 온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영상권, 영하권이 있는데요. 영상권은 0도 이상, 0도 이하 이런 위치, 여기를 영상권, 영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계속 영하권에 있습니다. 영하권을 맴돌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날씨가 조금 좋아졌어요. 날씨가 풀리다라는 의미 씁니다. 이런 표현 씁니다. 오전에는 영하권을 맴돌다가 오후에 날씨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조금 따뜻해지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날씨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보통 되는 단어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단어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